2015년 5월 15일 가정의 날, 스승의 날, 두 날이 겹친 날이고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가정의 달,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정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하고 글도 쓰고 말도 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이라는 곳은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사람을 낳고 사람 되게 기르는 장소죠. 그러니까 사람 공장이 가정이에요.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겠지만 알아듣게 말하자니까. 가정이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면 기계가 좋아야 돼요. 시설도 깨끗해야 돼요. 재료도 좋아야 돼요. 작업 공정이 반듯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성은 사람다운 사람의 성질을 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다운 성품을 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 개념은 동물성이다, 짐승이다. 그래서 수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다운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상위인지란입니다. 코그니션이 나옵니다. 착하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다워. 왜? 저놈보다는 사람다운 거야.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때에 정말 우리 마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최고 착한 사람이냐, 성인 성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더 착하여라, 더 사람다워라, 더 사랑하여라, 이러는 거거든요. 더. 그러면 더가 채찍이냐, 채찍이 아니고 즐거움이 돼야 한다. 큰일 났어요. 어제 제가 책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보입니까? 보이는 것 같네. 인성은 미래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뭐요? 덕목, 역량, 책이 도착했다고 그래서 어제 가서 찾아왔는데 이걸 조금 들춰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모릅니다. 주건성 박사님이시라고. 제가 모르죠. 나보다 연장자라는 것만 알죠. 나보다 10년, 38년생이니까 나보다 10년이 많으세요. 근데 이번에 서울 출생이고 서울대 물리대 심리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대학원을 심리학 석사를 하셨고 미네소타 대학에 가서는 임상심리학을 해서 박사를 하셨네요. 동경대학에서는 교육심리학 박사를 하셨어요. 국내 최초 인성지능 적성검사 프로그램을 창안하신 거죠. 국립정신병원 상담치료사를 하셨고 고려 심요원 원장을 개원을 해서 원장을 하셨고 프로이도 정신분석원을 개원을 해서 원장을 하셨고 고등학교 학생 정신위생 강좌를 하셨고 전국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 세미나를 1500여 회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500여 회라면 이게 KBS MBC TV 라디오 방송에 한 60회 출연하셨어요. 대학, 기업체, 군부대에 다수 특강을 하셨어요. 인성과 창의성, 학무 능력 이런 걸. 위즈덤 교육 포럼 인성 분야 위원장이에요.
PIC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했어. 이분이 개발했구나. 교육과학기술부 공익법인 한국인간과학연구소 명예이사장이에요. 교육과학기술부 예전에 지금의 교육부. 공익법인 한국인간과학연구소 명예이사장. 한국사회교육진흥원 원장. 한국인성창의교육협회 교수. 인성창의교육협회라는 데가 있네. 휴먼평생교육원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개건교수. 사단법인 한국인성창의교육재단 원장. 인성론 이거 다 사야 될 것 같아요. 인간 가면과 진실. 인성론은 1983년, 인간 가면과 진실은 1985년, 건전한 인성은 2005년, 나고자 없는 사회 2006년, 인간의 마음 2006년. 그 중에서 인성은 미래다. 이거 올해 거. 이거 한 권을 사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권을 더 사야 돼. 돈 10만 원 정도 들어야 되겠네. 근데 이 책을 사고서 제가 큰일 났다고 했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분이 아주 엄청난 사례를, 이게 책이요. 이게 내 거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내 거는 이게 신국판인데, 이번에 책은 이제 국판이죠, 국판. 커요, 국판으로. 그래서 320쪽이니까 책 페이지 수는 내 것이 좀 많네. 한 350페이지 되니까. 그러나 글자 수는 이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 책을 사오고서 제가 큰일 났다고 한 것은, 여기 보면 인성교육 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헌장, 이거 큰일 났다는 건 아니고, 이 헌장은, 인성교육진흥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어요. 10개 헌장을 만들었는데, 제정을 심리학 박사 주건성 박사가 제정을 했는데, 5개까지는 인성교육진흥법안에 그 소절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6에서 10까지는 이제 창작을 하신 거예요. 인성교육 헌장. 뭐 이렇게 그거 읽을 새는 없고. 인성교육, 인성은 미래다. 이걸 일부에서 인성교육을 말하는데, 인성의 정의, 그 인성 핵심 덕목, 역량의 정의, 인성교육 필요성, 심리적 측면, 환경적, 교육적 측면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고요. 의학적 모형, 심리적 모형, 아주 이거를 사회학습적 모형, 사회문화적 모형, 인성에 대해서 인성창의 교육, 이렇게 뭐라 합니까? 조문이라 합니까? 글 구성을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크게 해놨네, 얼굴을. 잘 해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놀란 것이, 이제 3부부터 인성행동장애 지도 방향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하고 있고요. 이 2부에서 인성교육의 효과적 방법, 1, 2부를 보고서 놀란 겁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여기서는 주로 핵심 가치, 역량, 덕목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덕목이라는 것이 효예, 정직, 책임, 배려, 소통, 협동 이런 것이 핵심 가치와 덕목과 역량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박사가 아니지만은 이 책을 보니까 제가 손을 뗀 인성학 이야기,
그걸 다시 더 써야 되겠어요. 이분이 내가 이제 느낌으로는 그 정의와 국회의장이 인성교육진흥법을 발의한 분 아닙니까? 대표 발의. 근데 그분이 쓴 말을 그대로 써요. 그 어절이 같아요. 말투, 뭐 쉽게 말해서 말투라고 하는 거, 그 인용구가 몽땅 같아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진흥법을 초안을 할 적에 도움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이분 이야기가 바로 그 법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다 좋은데 그래야죠. 학자가 정치인이 어떤 법을 마련한다 그러면 자문도 하고 또 문맥도 수정도 해주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효 이것이 인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어른들 말이에요. 야, 인사를 잘해야지. 그러면 쓰라. 그거는 인성교육이 아닙니다. 효도해야지. 왜? 부모는 너를 낳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서는 학자의 말이라고 하면 이 책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만일에 이 책이 이 인성교육의 지침서라고 딱 썼는데, 지침서는 나는 6권을 인성교육의 지침서라고 써놓고 내가요 돈 한 5, 600만 원이 없으면 못 냅니다. 2, 300만 원 가져와도 6권을 다 뽑아요. 내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걸 못 뽑아요. 내가 살짝 그냥 티끌만 이렇게 건드려줘도 이 책을 대부분 뽑는데, 정황도 없겠지만 출판사가 돈이 드니까 이걸 결정을 쉽게 못 내, 다 만들어 놓고 결정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떨컥 한 5, 600, 뭐 3, 400 이렇게 거들어줘가지고, 왜? 내가 어차피 책이 있어야 되니까. 출판사가 책 만들어놔 공짜로 주진 않으니까. 내가 필요한 책을 뭐 50권씩이라도 이렇게 가지고서 내가 활동도 하고 누구한테 선물도 하고 필요하면 또 팔기도 하고 그러려면 책을 좀 사야 되니까 조금만 거들어주면 돼요. 근데 그 돈이 없어요. 근데 거들어줘서 그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으로서 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판로가 이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머리에 두고서 이 책을 쓴 게 아닙니다. 6권이나 되는 책을. 그런 걸 신경 쓰다 보면요, 쓰기가 싫어요. 왜? 장사하는 책이 되는데 팔리도 않을 책이라는 생각이 나서 책을 쓰기가 싫어요. 안 팔려도 좋다. 책이 안 만들어도 좋다. 나는 내가 하던 공부니까, 연구니까, 학문이니까 이걸 한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써야 써요. 자, 그런데 왜 이 책과 이 책이 다르다고 하느냐? 이 책과 다 달라야죠. 각각 장점이 있는데, 적어도 내가 볼 적에는 이 책을 보니까 충격을 받고서 책을 또 써야 되겠다는 그 도전 그 의식이 딱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인사를 잘하는 것이 왜 인사를 잘하느냐, 이게 이제 학문입니다. 잘해야 되느냐. 그냥 인성은 인사를 잘하자, 이게 인성이에요. 그러나 인성학, 인성교육 이렇게 가면 왜 인사를 잘해야 되느냐를 따져야 그게 인성학이고 인성교육이 됩니다. 내가 주박사님같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생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연구를 많이 한, 잠을 안 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글을 써보고 집어내 던지고 다시 쓰고 다른 사람 책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걸러오고 추리고 조율을 해서,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남의 걸 훔치지 않으면 착하지 않은 거냐? 그렇죠. 그 착한 거죠. 남을 해롭게 하지 않으면 착한 거냐? 맞아요. 그런데 그건 중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면 착한 거 하고, 해롭게 안 하는 거 하고, 남의 걸 훔치는 것하고 남을 또 도와주는 거 하고, 둘 다 착한 건데 더라는 게 있어요. 더. 그러면 왜 더를 요구하느냐? 그 다음에 더의 한계는 어디냐?
그러니까 올림픽 기록 100m를 달리기에 0.3초를 줄이는데 뭐 3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100m 달리기에서 0.1초를 더 줄이는 것이 이게 세계 챔피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메타코그니션 KMC예요. 그 한국 메타코그니션 그 정신문화방송하고 같은 이니셜. 그러니까 동네에서 1등은 아니다. 그건 동네 1등이다. 학문도 우리 동네에서 내가 어른이다. 이거 가지고서는 다가 아니에요. 그 어디에서 어른? 한국에서 어른?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다는 뭐 전 인류의 어른, 그 성인 성자예요. 그 석가모니, 예수님, 뭐 이런 분들이 인류의 어른 아닙니까? 인류의 어른. 그렇게 뭐 신앙으로 가서 공허하게 끝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 인성교육은 이 책은 보면은 학생, 부모, 교사까지 다 배워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책을 학생과 부모와 교사가 같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학생한테 가르칠 게 다르고 부모한테 가르칠 게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내가 그 말에 놀래서 야, 학생에게 말하는 인성 이야기, 부모에게 말하는 인성 이야기, 교사에게 말하는 인성 이야기, 정치인에게 말하는 인성 이야기, 이렇게 인성 이야기를 4권을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있어요. 할아버지들에게 하고 싶은 인성 이야기. 이거를요, 이 책 한 권 가지고 초등학생부터 교사까지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진정한 인성교육 교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분이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놀란 것이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진흥헌장, 인성 교육진흥헌장이 무슨 헌장이야? 인성교육헌장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가 제정을 해서 세상에 좋은 말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왜라는 것이 없어요. 왜가 뭔 필요하냐? 따질 거 없다 그러면 끝이요. 그러나 학문은 따지는 것이 학문입니다. 왜 따져야 됩니까? 너 인사해! 라고 현규나 미수한테 했다 이거 그러면. 걔가 하고 하는 건 걔 자유예요. 나 인사하라고 하는 건 내 자유고 내 권한이고 그리고 걔가 하고 하는 건 걔 권한이고 걔 자유예요. 그래서 학문이에요. 교육학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왜 인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거든. 왜라는 게 붙거든요. 착하게 살아라. 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보던데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 인성학이나 인성교육을 말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인사를 잘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 책은 그런 게 일절 없어요. 전혀 반프런치도 없습니다. 아주 좋은 단어들은 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이 뽑혀서 장식이 되어 있으나 그럼 인사 왜 잘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다 쓸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나와요. 그런 건 세상이 다 아는 거다. 그리고 책이라는 건 간결하게 써야 된다. 인사를 잘하자. 그리고 핵심 역량, 핵심 덕목 툭툭툭 짚어만 주면 된다. 예, 존중, 배려, 나눔, 소통. 그거 가지고 인성교육 되나요?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인성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믿어.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이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게 학문입니다. 인성은 좋은 것이야. 알았어, 너나 좋아해. 이건 아니잖아요.
인성은 배려고 나눔이고 소통이고 존중이고 이게 인성이야. 그래요? 그렇구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배려가 뭐냐? 나눔이 뭐냐? 왜 나눠야 되는데? 그걸 설명해 줘.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인성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효도해라. 이거는 5천만이 다 아는 말이고 지구촌이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선생이 없어요. 이 말에는. 잘하는 말 못하는 말도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학자라면 그 말을 좀 교육적 효과가 생성되도록 교육자답게 말을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한계는 무한대예요. 내가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보다 잘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 박사님보다 더 잘할 사람이 미래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로도 굳으면 안 돼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에 노노, 맹자, 장자, 공자 뭐 이런 분들의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난 그분들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 2500년 전에 그분들이 그 말을 한 것이 고전입니다. 그는 영원한 진리같이 됐어요. 그보다 좋은 말 없다. 근데 아니다니까. 2000년 전에 공자 맹자가 그 말을 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보다 좀 더 한 단계 높은 세련된 말, 좋은 말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언어 문화예요. 그것이 인간의 문명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스승님의 선에서 밑으로만 올라가면 불경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 위로 올라가면 그건 불법이 올라갈 수도 없지만 하여튼 스승을 권투선수는 제자가 스승을 쳐서 다운시켜서 KO로 이겨야 그 좋은 제자 아닙니까? 이 학문이라는 게 권리가 같습니다. 왜 효도해야 되느냐? 왜 효도해야 돼요? 그것을 말하지 않은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앞으로 인성 교육 세계를 지배할 책이라고 내가 느낌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이로 보나 또 학벌로 보나 또 현재 사회적 지위로 보나 이분에게 도전할 사람이 없어요. 난 도전합니다. 스승님, 주건성 박사님, 이거 한 단계 더 나가랍니다. 내가 이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 못 써낸 책이지 물론 박사님만이 써낸 책이지. 그런데 2% 부족이다 그겁니다. 20% 부족이다 그 얘기예요. 효도를 얘기하려면 나아졌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요. 그건 농부의 무식한 논리, 농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네. 보통 사람들의 그냥 보통 논리예요. 보편적 논리라고 해서 그 말은 그거 가지고서는 학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평이한 상식 수준의 이야기지. 나아졌으니까 효도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그 2% 부족한 게 뭡니까? 효도를 하지 아니하면 부모님이 낳으시고 상심하셔. 낳은 것이 가슴이 아파. 왜 가슴이 아파? 부모님 가슴이 아프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효도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낳을 내 자식에게 내가 효도를 말할 수가 없게 돼. 가르칠 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효가 대가 끊기지. 지구상에서 인류에게 효는 관계없는 것이 되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는 거야? 그것은 가정이 붕괴되는 것이고 인간다운 인성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지. 동물은 효도하지 않아. 동물은 효도를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효도를 네가 배우고 가르쳐야, 그래야 내가 내 자손에게 다시 가르치고 그가 내가 나에게 한 것처럼 너에게 효도할 것이고, 그것이 대를 이어져서 효도의 아름다운 전통이 인류 세계에 그대로 지속되고 영속되게 돼 있어. 그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가치야.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돈이 아니고 보석이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정신적, 심정적, 인성적 가치에는 효도를 이래서 가르쳐야 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이런 것은 이제 한참 길어집니다. 대략. 이 책에 그게 안 보여요. 물론 문답식으로 사례는 드러났어요. 그런데 학술 학문적으로 이런 것을 탐구에 들어가서 설득력 있게, 나는 너저분하게 뭐 글은 잘 못 쓰지만은 나는 그러다 보니까 책을 한 권으로 못 써서 6권으로 갈랐어요. 사람은 말이야 인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면 부모가 인생 최고의 스승이다, 교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스승은 스승이고 부모는 CEO, 스승은 농부다 그래요. 그거야 뭐 이제 학문적 견해를 달리하는 거지만 부모가 인생 최고의 스승은 아니죠. 가정교육에서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가정교육에서. 그러니까 그 인사를 하는 문제도 아까 내가 그 효도와 같은 개념에서 무엇이든지 배려, 존중, 나눔 다 그걸 다 설명해 줘야 돼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아이에 맞게, 부모에 맞게, 교사에 맞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인사를 안 하면은 모르잖아요.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뭐 많은 사람 중에 와가지고 아이고 학당장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면 이리 와. 아이고 왔네. 며칠 왔어? 아는 것하고 저기서 모르는 것하고 챙겨줄 수가 없어요. 인사를 잘 하면은 어휴 착하네. 그렇게 인사를 잘해. 좋은 일이 있으면은 연락을 해요. 사람을 쓸 일 있으면 불러요. 너 가서 이거 좀 해봐라. 인간 관계는 인사로부터, 그러니까 인사예요. 인간 관계에서 인사가 없는 사이는 같은 인간으로 살아도 인간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냥 동물과 인간 사이라 비슷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생산 제품을 살 뿐이고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은 만사예요. 그건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는 그 인사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하는 그 인사를 얘기해요. 그것이 인간관계의 5만 가지를 다 좌우한다. 그 인사도 하는 게 다 틀이다. 부모에게 하는 인사, 친구에게 하는 인사, 스승님께 하는 인사.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런 원리를 설명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 왜라는 것에 답변이 될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 책에서는 인성에 대해서 주기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5세, 10세, 15세,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이렇게 분류해놨어요. 그러면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때가 있는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잖아요. 결혼할 때가 있고 자식을 낳을 때가 있잖아요. 인성이 형성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 언제입니까? 저는 9살에서 15살까지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내 주장이 틀리고 맞고는 그건 따로 논할 일이고,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내가 없습니다. 부모가 나예요. 부모 몸에 붙어서 나왔잖아요. 그게 내 논리예요. 인성학적 논리예요. 내가 누구한테 듣고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한 결과물입니다. 말하자면 뼈가 발달하고 굳어지는, 뼈가 형성되는 시기가 있고 뇌가 형성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것이 15살까지예요. 그것이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그때까지입니다. 그 내 주장이에요. 근데 내 주장이 이게 맞습니다. 그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일생이 분노와 사회에 대한 그 원망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어려서 무엇을 배우느냐 다 중요하지만 사랑을 배워야 돼요. 인성을 배워야 돼요. 인성을 배운다기보다 사랑을 먹는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형성될 때, 이 내 용량이 커질 때,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성장이 멈춘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20살이 넘으면 먹어도 몸무게가 1년에 3kg, 5kg씩 안 늡니다. 늘어나질 않아요. 그냥 70kg 그대로요, 평생. 이 20살까지는 계속 몸무게가 늘어요. 3.5kg에서부터 계속 늘어서 10배, 35kg에서 20배까지 늘어요. 20년 동안에 걸쳐서. 그리고선 그만 늘어요. 딱 중단합니다. 먹어도 뭐 이래 나중엔 줄어요, 이제. 이 뇌가 그렇습니다. 인성이라는 거는 평생의 인성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나 늘질 않아요. 효과가 적어요. 나이가 든 사람에게 인성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고 까딱하면 싸워요. 나도 살 만큼 살았다 이거요. 나한테 무슨 훈장질 하냐고. 네가 작가면 작갔지. 그게 책을 안 봐요. 나이 들면 책을 잘 안 봅니다. 이 어려서 책을 잘 봅니다. 젊어서 책을 봐요. 왜? 아직 젊으니까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 자기는 아직 미성숙이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른이 돼봐야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왜 어려서 시켜야 되느냐. 이 책에도 말했어요. 어려서 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가 없어요. 뭐든지 왜가 없어요. 이런 것이 한두 가지 다예요, 다. 그래서 내가 이거 참, 내 책에는 인성교육의 효과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5살까지는 시킬 것도 없어요. 100% 엄마요. 그냥 엄마가 하는 대로 해. 근데 5살부터 조금씩 1% 2% 늘어나다가 10살 정도가 되면 25% 자기 비중을 확보합니다. 내가 요거는 도표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대 75에 말 들을 확률이 75%고 안 들을 확률이 25%예요. 그래, 그것이 언젠가 하면 참 백도화지 같을 때예요. 그 2차 성징까지 대략 수치지, 물론 개인적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사춘기 20세가 되면 성장이 딱 멈추면 반반으로 딱 줄어듭니다. 반반. 17, 20살 되면은 이제 컸다 이거야. 나도 밥 해 먹을 수 있어. 나도 알아. 그건 이제 사춘기 반항이 되는 거예요. 자아, 타아, 자아 비중, 타 의존 비중이 부모 말도 절반만 듣는다 이거예요. 절반만. 이거는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자기 판단력이 있잖아요. 30살이 딱 되면 2대 8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부모랑 20%밖에 안 들어요. 인성교육이 그때는 어려워요. 이미 이제 성장했으니까 이게 굵은 나무는 이게 안 굽잖아요. 가는 나무를 해야 이게 굽지. 분재를 할 때 성향이 성장기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70세가 되면요. 남의 말은 1%밖에 안 돼. 1%. 그러니까 쌀 100가마니 갖다가 퍼봐봐야 한 가마니나 99가마니가 헛일이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그 사람은 생각이 딴 데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게요. 책이라니까 읽는 거예요. 70세에서 책을 읽으나 말합니다. 내가 볼 땐. 걸러지 그 건더기 머릿속에 들어가는 10%도 어려워요.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99%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왔고 내가 배운 공부가 있고 하면은요, 내 계열이 아닌 것, 특히 인성에 관심 없어요. 자기 계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소년 시절, 소년 청잡 아직 들어가기 전에 유소년 시절에는 인성이고 뭐고 하여튼 뭐 위인이고 뭐고 전쟁이고 컴퓨터가 무슨 책이고 다 그냥 읽습니다. 아직 왜 자기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은 어려서입니다. 어려서 부모와 같이, 그러니까 어려서 부모랑 같이 있어라. 왜 있어야 되는데? 보육사가 잘 가르치는데 어린이집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정부에서 돈도 내주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왜라는 것을 학자가 제시해 주지 않으면 누가 그걸 제시합니까? 학자는요, 웅변가가 아니에요. 정치가도 아니에요. 그냥 학자예요. 그냥 공부한 사람이. 그래서 책을 쓰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와서, 예, 대사님, 그렇게 하고서 무학대사님 해서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학대사가 하지 왜 그 이성기한테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무학대사는 그 이치는 알아도 행동은 못해요. 그게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학문과 통치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이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한테 와서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개망신으로 알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벽면서생하고 이 공부만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봐야 돼요. 만나서. 그래서 거기서 줄기를 뽑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휘둘러야 돼요. 이 공부한 사람은요, 학문의 촉은 싹은 틔우지만 씨는 만들지만 그것을 기르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현실 세계가. 그래서 이 때에 맞는 교육을 시켜줘요. 때에 맞는 거. 인성교육은 특히. 근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기술교육을 시키는 것도 때가 있어요. 나이 50된 사람 가가지고 지금 손은 둔한데 그거 세밀한 그거 세공업 시키면 하겠습니까? 지금 나이 60된 사람과 인성 이야기 가서 하라 그러면은 안 하는 게 정상이지. 아이고 난 머리 아파서 나는 책을 잘 못 봐. 요즘 눈도 나빠져가지고 예전엔 너 안 봤지. 예전엔 좀 봤겠지 하기야 젊어서야. 이런 책 갖다 주고 보라 그러면요 이거 못 봅니다. 이거 나이 60, 70된 사람도 이거 보겠어요. 나는 이거 하루만 쪽나. 하루면 이거 다 봐요. 하루면. 그럼 대충 보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보면 아직 내가 이 책을 안 봤어요. 이렇게 넘겨만 봤어요. 드문드문 책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이것만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왜가 없다. 야, 이게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학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 학문인데, 양반이 인성은 미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이 틀린다니까. 인성은 미래 학문이다요. 미래 학문에서 최정상은 인성입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문명이 발달하거나 문명의 배가 불러요. 기술의 배가 불러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사는 집이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다 이제 자연환경도 이용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다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따라가지 못하고 척 처지는 분야가 어딘가 하면 인성입니다. 왜 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슬프지? 왜 잘 먹고 배가 부른데 기분이 안 좋을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우리 아들은 행복해 하지 않고, 왜 우리 아들은 부부간에 내가 보니까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인생에 고민이 생겨요. 나이가 들면 어제 페이스북에서 임영호 전 의원이 왜 사는가 생각이 든다는 걸 해서
나이 든 증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답글을 넣은 적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뭐 때문에 살아왔는가? 그래서 저절로 보이는 게 후손들입니다. 왜 살았어요? 후손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살아온 겁니다. 잘 키워서 뭐하게 덕복이 아니야. 덕복이가 아니라 내가 좋아라.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내려라. 나는 너를 낳고 너는 내 아들을 낳고 내 아들은 다시 내 아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정말 갈수록 번성하고 창대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더욱더 채우는, 이게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조건성 박사님이 쓰신 이 책에 대해서 어줍잖니 내까짓게 뭐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건 내 생각이에요. 넌 그렇게 생각해라 그러고 말아도 돼요. 그런데 그래? 그럼 너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 왜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보고 잘 들었는데 나는 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인성이란 착하게 사는 거야.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른 것이지 뭐 효도하는 거 맞아. 거기다 무슨 구구하게 필요해. 그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요. 나는 그렇게 말해서 그게 학문이냐? 왜 그래야 되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상대를 더욱더 설득해 들어가서 감동을 주어야 된다. 그게 교육학이다. 교육학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게 교육학이에요. 교육학이 뭐 처음부터 뚝 떨어진 거 아니야. 누군가가 보니까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지 잘 가르쳐야겠느냐.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 교육학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건 나의 학문권입니다. 반대로 그 다른 분의 학문권이 있어요. 내가 이건 아닙니다. 도전할 수 있는 것도 학문권이고, 웃기고 있네. 어서 까불고 있어. 도전하지 마. 내 말은 이 말인데 이게 맞아. 그 방어를 하고 또 재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학문권이에요. 학자들이 뭐 주먹으로 합니까? 칼로 합니까? 창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주 전국 시대에 많은 학자들이 백가홍명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를 펴잖아요. 이론을. 그거예요. 그거. 특히 인성에 대해서는 이 미래 학문이기 때문에 인성은 미래다가 아니라 인성은 미래 학문이다. 미래 학문의 가치는 인성이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보고서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성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책을 쓴 작가 입장에서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을 쓰는 건 맞습니다. 근데 더 잘 쓰고 못 쓰고는 각자 자기 주장일 뿐이고 나는 내 주장일 뿐이에요. 이런 말로 인해서 주건성 박사님 같은 존귀한 분이 내가 뭐라고 한다고 태산이 무너지는데 쥐한 발 째하는 소리겠지.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렇지만 혹여라도 그놈 참 건방지다 이러시지 말고 한번 내가 말한 쪽에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책을 저도 쓰고 박사님도 또 쓰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배운 이 참 아름다운 인성을 후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던 책을 통해서 만나 뵈어서 최 박사님 늦게나마 반가운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책 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난 어린이가 나는 미래인데.